2026년 2월입니다. 지금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에 거대한 컨테이너선 한 척이 입항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내린 선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항만청에서 날아온 고지서 한 장 때문입니다. 고지서에 적힌 금액이 얼마였을까요? 무려 280만 유로. 우리 돈으로 40억 원입니다. 탄소세입니다. 이 선장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배 한 척 띄우면 이제 적자입니다. 유류비에 탄소세까지 내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때 옆 선착장에 또 다른 컨테이너선이 유유히 정박합니다. 선체의 태극기가 선명합니다. 이 배의 청구서는 얼마였을까요? 놀랍게도 연료비 0원, 탄소세 0원입니다. 첫 번째 선장은 경악합니다. 같은 대서양을 건넜는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바로 한국이 세계 최초로 실용화에 성공한 SMR 추진 선박입니다. SMR,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쉽게 말해 떠다니는 원자력 발전소를 배에 싣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기술이 정말 안전한가? 그리고 왜 하필 한국만 성공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글로벌 해운업계가 지금 얼마나 공포에 떨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 세계 최대 해운사 머스크의 본사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됩니다. 회장이 테이블을 탁 치며 말합니다. 이대로면 2년 안에 파산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탄소 배출권 가격이 톤당 100유로를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컨테이너선 한 척이 상하이에서 함부르크까지 가는데 배출하는 탄소가 얼마일까요? 약 3만 톤입니다. 여기에 톤당 100유로를 곱하면 3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45억입니다. 한 번 항해에 세금만 45억을 내는 겁니다. 머스크는 2025년 한 해에만 이 탄소세로 2조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유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권 가격을 톤당 200유로로 올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번 항해에 세금만 90억입니다. 기름값보다 세금이 더 비싼 시대가 온 겁니다. 머스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프랑스의 CMA CGM, 스위스의 MSC, 대만의 에버그린, 전 세계 100대 해운사가 모두 같은 악몽을 꾸고 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운임을 올려서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긴다. 하지만 그러면 화주들이 경쟁사로 도망갑니다. 둘째, 배를 포기하고 친환경 선박으로 갈아탄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친환경 선박이 뭐가 있을까요? 전기배. 항속거리가 너무 짧습니다. 수소 연료배. 수소 탱크가 폭발 위험이 있고 저장 비용이 천문학적입니다. 암모니아 추진. 독성이 강해서 항구에서 거부당합니다. 결국 답이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국에서 날아온 뉴스 하나가 업계를 뒤집습니다. 삼성중공업과 HD현대중공업이 SMR 추진 선박 개념 승인을 획득했다. 연료비 제로, 탄소세 제로, 30년 무급유. 머스크 회장이 다시 테이블을 칩니다. 이번엔 분노가 아니라 희망입니다. 당장 한국에 발주 문의를 넣어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원자력을 배에 싣는다는 게 과연 안전한가? 그리고 왜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이 먼저 성공했을까요? 먼저 안전 문제부터 답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선택한 건 기존 원자로가 아닙니다. 바로 MSR 용융 염원자로입니다. 기존 원자로는 고체 연료봉을 사용합니다. 문제는 이게 과열되면 폭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가 바로 이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반면 MSR은 연료 자체가 액체 소금 상태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물리 법칙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액체가 팽창하면서 밀도가 낮아지고 핵분열 속도가 저절로 느려집니다. 온도가 더 오르면 아예 굳어버립니다. 스스로 반응을 멈추는 겁니다. 이걸 피동형 안전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조작하지 않아도 사고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체르노빌 같은 폭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후쿠시마 같은 멜트다운? 물리 법칙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연료 효율입니다.
한번 연료를 넣으면 30년 동안 주유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구를 400바퀴 돌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일반 디젤 선박이 매달 수억 원씩 기름값 낼 때 SMR 선박은 그냥 항해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탄소 배출 제로입니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EU 탄소 국경세를 완전히 피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한국만 성공했을까요? 중국을 먼저 봅시다. 중국은 2022년부터 국영 기업 CSSC를 동원해 SMR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프로젝트가 중단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핵심 기술인 용융염 제어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액체 소금은 섭씨 700도가 넘습니다. 이 고온에 견디는 배관을 만들어야 하는데 중국산 합금이 1년도 안 돼서 부식됐습니다. 결국 프로젝트 전체가 폐기됐습니다. 일본은 어땠을까요? 일본은 기술은 있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MSR 설계를 완성했죠.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본 국민의 70%가 원자력에 반대합니다. 선주들이 일본산 원자로를 거부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팔 수가 없는 겁니다. 반면 한국은 두 가지를 다 가졌습니다. 첫째,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입니다. 삼성중공업과 HD 현대중공업은 지난 20년간 LNG 운반선 시장을 독점했습니다. 전 세계 LNG선의 75%를 한국이 만듭니다. 왜 한국이 강할까요? LNG는 영하 163도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이 극저온을 견디는 탱크를 만드는 기술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MSR의 용융염은 섭씨 700도입니다. 극저온을 다루던 한국이 극고온도 다룰 수 있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둘째, 정부의 전폭적 지원입니다. 한국 정부는 2024년 SMR 프로젝트에 3천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와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테라파워는 MSR 기술의 원천 특허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미국 기술과 한국 제조의 결합입니다. 2024년 12월 삼성중공업이 영국 로이드 성급으로부터 AIP를 받습니다. AIP는 어프루벌 인 프린서펄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해 이 설계대로 만들면 안전하고 실용적이라는 국제 인증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SMR 선박 AIP를 받은 건 한국이 유일합니다. 중국은 아직 설계도 단계입니다. 일본은 프로젝트를 포기했습니다. 유럽은 규제에 막혀 진도가 안 나갑니다. 한국이 최소 10년은 앞서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배 몇 척 더 수출하는 정도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21세기 해상에너지 패권을 한국이 장악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전 세계 컨테이너선의 90%가 중유와 경유를 씁니다. 해마다 이 배들이 쓰는 기름값이 얼마일까요? 무려 300조 원입니다. 300조 원이 매년 바다 위에서 타고 있는 겁니다. 2030년이 되면 여기에 탄소세가 더해집니다. 총 비용이 500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글로벌 해운사들은 지금 생존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SMR 선박은 이 500조를 영원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전 세계 모든 컨테이너선이 SMR로 교체된다면 그 원자로를 누가 만들까요? 한국입니다. 그 원자로를 어디서 정비하고 연료를 교체할까요? 부산항입니다. 한국이 글로벌 해운의 에너지 공급망 전체를 장악하는 겁니다. 이건 배 파는 것보다 훨씬 큰 사업입니다. 전기차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를 파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충전소를 테슬라가 운영하는 겁니다. SMR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를 팔고 끝이 아니라 30년 동안 정비와 연료 교체 서비스를 한국이 독점합니다. 배 한 척당 30년간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일까요? 약 2천억 원입니다. 전 세계 컨테이너선이 6천척입니다. 2천억 곱하기 6천? 일경 2천조 원입니다. 이게 100년 먹거리가 아니고 뭡니까?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500조입니다.
SMR 선박 시장은 삼성전자 24개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조선주에 주목하십시오.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이 회사들의 주가는 2025년부터 이미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발은 2027년부터입니다. 실제 SMR 선박이 바다에 뜰 때입니다. 그때가 본격적인 수혜 타이밍입니다. 둘째, 원자력 생태계 전체를 보십시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자로 핵심 부품을 만듭니다. 한전 KPS는 원전 정비 전문 기업입니다. 이 회사들도 SMR 붐과 함께 성장합니다. 원자력 ETF도 좋은 선택입니다. 셋째, 2027만 2028년을 주목하십시오. 머스크가 첫 SMR 컨테이너선을 발주하는 시점입니다. 그 순간 SMR 선박은 실험이 아닌 현실이 됩니다. 시장은 그때 폭발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970년대 우리는 맨손으로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창업주 정주영 회장은 배를 한 척도 안 만들어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500원짜리 지폐를 들고 영국 은행가를 설득했습니다. 이 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영국인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한국이 26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을 완성한 겁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혁신적인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떠다니는 원자력 발전소를 말입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땀과 눈물로 이뤄낸 기술력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이제 우리가 거둘 차례입니다. 한국 조선업의 미래. 어둡지 않습니다. 찬란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한국 조선업의 미래 어떻게 보십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